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은 1995년 승진을 위해 토익반 수업을 듣는 여직원들이 우연히 자기 회사의 패널 유출 사건을 목격하면서 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제목을 처음 들었던 저는 도대체 무슨 내용의 영화길래 이럴까? 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일단 사람들의 흥미를 끌 제목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니와 도대체 어떤 내용의 영화일지 감도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우려가 가득한 심정으로 영화를 감상했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고 난 후 영화의 제목은 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려와 반대로 이 영화는 상당히 완성도 높은 작품이었습니다. 캐릭터의 설정, 정성을 들인 이야기의 전개, 적당한 유머 등 이 영화는 칭찬할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극장에 나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화의 장점과 그래도 아쉬웠던 점들을 최대한 스포일러 없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한 스포일러라도 민감하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길 바라며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영화가 묘사한 1995년 한국의 모습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과장을 조금 보태서 그 시대의 헤어스타일, 화장법, 패션, 글씨체, 소품까지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직원들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까지 재현한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도대체 저 차는 어디서 구한 거지? 라며 제작진들의 디테일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디테일들이 영화의 가치를 높입니다. 레트로, 추억팔이를 좋아하시거나 응답하라 시리즈를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상사들의 탈모까지 재현한 영화는 그 시대의 외부적인 모습뿐 아니라 그 속에 안타깝고 서러운 사회상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1995년 여직원들의 아침 업무 장면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상사들이 출근하기 전 사무실을 청소하고 상사들이 마실 커피를 타고 담배와 구두까지 가져다 주는 등의 온갖 허드렛 일을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정말 지금의 시각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고졸이라는 이유로, 말단 사원이라는 이유로, 을이라는 이유로 지금은 상상도 못할 차별을 받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타까운 사회상은 이 여직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주인공 영자에게 친절한 최동수 대리도 결국 회사의 말단 직원인 을이었기에 갑들에게 이리저리 치이기 일쑤였고, 마냥 갑이라고만 생각했던 상사들도 자신들보다 높은 갑이 나타나자 순식간에 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렇듯 영화는 과거의 부조리가 어느 한쪽에게만 일방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간 모두에게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라는 것을 짧고 굵게 잘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화가 그때의 사회를 답답하고 암울하게만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화는 봉현철 부장이라는 인물을 통해 꼰대들만 넘쳐날 것 같은 회사에서도 젊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어른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의 벽만 가득할 거라 예상했던 이 세상에도 그 벽을 허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하는 인물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사실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희망은 나중에 큰 힘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고화성이 연기한 이자영, 이솜이 연기한 정윤아, 박혜수가 연기한 신보람 이렇게 3명이 중심이 되어 진행됩니다. 영화는 이 3명의 주인공에게 각자 다르면서도 확실한 성격, 특기, 개성을 부여하고 이를 이용해 사건을 매우 조리 있게 전개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점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수학 올림피아드 출신으로 계산에 능한 신보람은 자신의 특기인 계산 능력과 두뇌로 사건을 조사하고, 추리소설을 즐겨 읽는 정윤아는 자신이 책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자영은 자신의 오지랖을 바탕으로 한 행동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건 해결의 중심이 되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인물들의 뚜렷한 성격과 능력들이 이 영화의 이야기와 자연스레 어우러지고 배우들의 연기력까지 더해지니 매력적인 캐릭터가 탄생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이야기의 몰입도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화를 평가할 때 의미 있는 장면과 쓸데없는 장면이 얼마나 있는지 체크합니다. 대부분의 망작은 이야기의 전개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쓸모없는 장면이 많기 마련이고, 명작의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의 경우 후자에 가까우며 정말 버릴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장면들도 나중에 보면 사건의 실마리나 반전을 위한 떡밥이 들어있고 그 시대의 사회상과 유머 그리고 감동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화가 장면 하나하나를 알차게 채우고 있고 이야기의 전개 속도도 빨라서 집중도 잘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쓸데없는 유머나 신파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게 매우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칭찬만으로 끝냈으면 좋았겠지만 이 영화에도 아쉬운 점이 존재합니다. 앞에서 제가 버릴 장면이 거의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왜 넣었지? 라고 생각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예고편에서도 나온 사내 체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그 시대의 회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지만 쓸데없이 깁니다.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상당히 유치해 보이고 스토리에 큰 영향을 주는 장면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길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아쉬웠던 점은 굳이 영어를 써야 했나? 라는 의문이 들게 하는 장면들입니다. 제작진은 토익반이라는 영화의 제목이 스토리와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의식한 건지 영화 곳곳에 영어 대사를 많이 배치했습니다. 문제는 몇 개의 대사가 상황과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영화 중반 회사 상무가 직원들에게 사과를 하는 장면에서 그는 영어로 I'm sorry 라고 말합니다. 외국인 상사가 사과하라고 해서 사과하는 장면이기는 하지만 분명 상무랑 직원들 모두 한국 사람인데 굳이 영어로 사과를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막바지에 주인공이 자신의 의견을 회사에게 당당히 말하는 중요한 장면에서도 영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이때는 듣는 이가 외국인이니까 당연하지 않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외국인은 한국말을 어느 정도 알아듣는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토익 초보자인 주인공이 번역해서 말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라면 한국말로 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차별받던 인물들을 대표하는 주인공이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장면에서 드디어 그들의 목소리를 냈는데 이것을 영어로 듣고 있자니 몰입도가 깨집니다. 차라리 그 외국인이 한국말을 모른다고 했어도 당당히 한국말로 말하는 장면이 더 시원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제가 몇 개의 단점이 있다고 했어도 여전히 이 영화는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좋았고 캐릭터들의 개성은 뚜렷하며 장면 하나하나가 알차고 유머, 풍자, 신파가 적당히 들어갔고 이야기의 전개도 군더더기가 별로 없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본 재미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리뷰에 이렇게 많은 칭찬을 해보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오늘의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을 추천드리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을 부탁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